네, 2024년도 신체손해상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 47회 이 시험의 마지막 파이널 코스인 이 합격 모의고사 시리즈를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강의와 또 기출 강의 또 핵심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이 탄탄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1차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합격이 이르렀고 약 합격률이 31.6%, 32% 정도의 수준의 합격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들과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조만간 접수가 될 텐데요. 경쟁률은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대 1 정도가 될 것이고 합격률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본 사람 대비 약 14%에서 15%가 이제 합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 이제 책임근제보험은 4과목 중에 제 2번째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을 봤을 때 이 전반전의 마지막 과목이라 생각하는 이 책임근제 과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으로 해서 합격의 발판을 삼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내용을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부는 법률적인 배상 책임 부분과 또 약관상의 보상 책임을 검토함으로써 또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면부책 사항을 가르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면부책을 가르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손해상사의 또 업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산정의 문제를 적절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요 부분은 이제 우리 공제후 과세상계라든가 상속과의 관계, 또 근제보험에 있어서의 수급권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적절하게 산출을 해서 소비자인 우리 피보험자나 또 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험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우리 시험의 4과목 중에서 가장 우리 전문가적인 어떤 과목이 아닌가,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보상 한도가 몇 가지 바뀐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도시 일용 임금이 판례를 통해서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배상 책임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이벤트와 또 사회적인 활동, 법률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모의고사 내지 또 문제를 보시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덜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집중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본고사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이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오늘부터 해서 약 5주간에 정말 필사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저도 마찬가지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최종적인 이 손사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말 적을 알고, 즉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유형이 다뤄질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내가 약점이 어떤 건지를 보완해 가면서 이번 시험에 잘 준비를 해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합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 모의고사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험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일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모의고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라든가 어려운 브리타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저와 같이 이제 밴드라든가 또 개인적인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벌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몸에 밴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과 시험을 몇 달 남겨놓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자신 있게 필체화돼서 답안이 되어지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어차피 커트라인 안에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공부한 문제는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문 자체는 이제 사례형 문제와 또 약수령 문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사례형 문제와 약수령 문제인데 먼저 사례형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사례형 문제 자체가 단순히 계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약관의 특징이라든가 또 뭐 보상 한도라든가 이런 면부책에 대한 부분 또 대인과 그러니까 타인이죠. 제3자와 종업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 특히나 1, 2, 3번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거기에 있어서 서술을 간략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계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지 이따가 제가 이제 모의고사 1회차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텐데요. 또 마찬가지 점수의 배점, 부분 점수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점수가 몇 점인지 또 문제별로 나와 있는 점수의 포션이 얼마인지를 배분되어 있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이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 자체는 법률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관상의 보상 책임을 면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면 보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해서 일반 불법행위라든가 특수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약관상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배치가 됐을 때는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책이라든가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다뤄왔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서 한두 줄 약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답에서 그냥 산출 과정이라든가 지급보험금에 대한 간단한 문제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그냥 패스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약 20점에서 25점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 법률상 배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가면서 실질적인 보험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결국은 이 피보험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이 보험에 있어서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 기간이라든가 보상 한도라든가 또 최종적인 자기 부담금을 설정되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별표 지문에 나오는 별표를 보기 전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사례의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문제 풀이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에 해당돼서 우리가 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대상인지 제3자에 해당되는지 종업원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타인, 제3자에 해당되는데 종업원에 있어서는 우리 대부분의 임의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산재에서 처리하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업원 같은 경우는 부담보를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업원에 대한 부분이 보상하지 않을 때는 또 이걸 보상하는 부분으로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약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준비가 돼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어떤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 모의고사에 다뤄지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또 특히나 과거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고 올해 나올 만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나가시게 되면 이 약수령도 여러분들이 잘 커버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수령은 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단어에 있어서 해석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약술에서도 준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점수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의라든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법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요건 다른 말로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값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우리 종업원의 과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효과는 제가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이런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책임을 지우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암기에 이르른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비교와 실무적인 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실무적인 견해를 여러분들이 목차화해서 한 두 줄이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저희가 배상 책임으로 공부하면서 또 향후에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다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유형을 파악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지문을 제대로 읽고 또 출제자가 어떤 의도에서 문제를 냈고 어떤 답안을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캐치는 이 별표, 제가 특별히 이 별 모양으로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로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사항과 또 전제 조건을 보고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 즉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책임의 범위라든가 여기 있어서 이제 예외 조항,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의 이제 책임 조항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상을 또 책임을 지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부책에 있어서의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은 손해배상금과 비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단어로 제가 축약을 했는데 손권협 소공 제가 파랑색으로 했던 것은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것은 지급을 하는 거고 또 소송 비용이라든가 공탁 보증료 비용은 이 보험 가입 이내에 부분만 이제 보상을 한다는 내용. 이게 사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습득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내에서 상당히 소중하게 또 강조됐던 것들이 이제 이 의무보험에 있어서 또 기초보험이라고 표현하죠.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이제 출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이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은 올해 24년도에는 이 의무보험과 또 임의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보상 책임의 범위 또 독립 책임에 있어서의 보상 한도에 나눠서 분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험은 손해배상 기준증권과 또 배상청구 기준증권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 배상청구 기준증권에 있어서 소급담보와 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60일 이내의 이 보고기간, 연장된 기간 안에 청구가 되면 이 마지막 날에 보험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상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기준증권이 우리 대부분이 한 90%에서 95% 지나가는 배상 책임의 기준에 해당되는데 우리 의사배상이라든가 또 전문인 배상이라든가 또 일부 이 배상 청구 기준증권을 활용하는 그런 배상 청구 사고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을 보고 문제풀이에서 면부책을 가르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있어서의 약술은 약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또 산출하시오, 산정하시오, 또 기재하시오. 이런 마지막 단에 있는 것들의 문제의 어떤 내용의 키워드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술이라는 설명은 명확하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브리핑, 짧게 서술 형태로 이제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 서술 형태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풀이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너무 단답형을 쓰다든가 아니면 주어와 동사가 아예 생략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키워드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약술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한 문항으로 나와서 한 문제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는, 제가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문제도 한 문제 10점, 15점짜리 하더라도 두세 개의 문항을 물어봄으로써 각각의 점수 배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아는 단어들을 구사함으로써 답안 작성은 반드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의고사에 있어서의 가장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이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독성을 높여서 채점자의 눈에 들어와서 채점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있어서의 지문을 보게 되면 약술 문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 이 질문에 대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순서대로 차례대로 작성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여나가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호 넘버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채점자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소한 2번씩, 또 내가 문제 파악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3번씩 문제를 다시 한번 읽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 나가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여야 되겠다. 이런 목차 구성이라는 것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요약된 이 모의고사 답안지, 예시적인 답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순서대로만 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는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단어에 있어서의 예시적인 것을 활용하지만 본인만의 구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10점이든 15점이든 배점이 나올 텐데 그 정도에 맞는 분량을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차도 구성을 할 줄도 알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내용은 길지 않더라도 짧게 분량을 만들어서 그 출제된 질문의 의도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거기에 따라서 분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핵심.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죠?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캐치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해야 되고 문제에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되는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을 시킬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불이의 타격을 받은, 이 불이 타격을 받은 문제를 혹시라도 나왔을 경우는 이 시험에 있어서 이 불이타 문제를 해서 우열을 가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 10명에서 한두 명 정도 작성하지만 한 7, 8할 정도는 거의 작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체로 나가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상대평가고 내가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는 답안을 구성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니까 그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은 보면 3명이서 한 문제를 같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 끝자리가 2자리짜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03점짜리도 떨어지고 그 이하에서도 떨어진 경우가 있는 거니까 끝까지 이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브리타 문제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용어에 대한 답을 좀 보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프리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만의
보지 않고 작성을 현재까지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정도를 충분히 한번 써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라고 다 당부를 드립니다. 첨삭 과정을 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하던 정해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해 내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성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시간 안에 한번 개인적으로 10점이 되든 15점이 되든 20점이 되든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시간 내에 이 계산을 하고 서술에 있는 답안 작성이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구상했을 때 10점짜리 작성 질문을 뭐 7, 8분 내에 아니면 10분 내에 얼마만큼 써낼 수 있느냐를 여러분은 스스로 검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각 교수님들이 또 저 같은 경우도 빠른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줬을 때 거기에 있어서의 교정 단계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첨삭에 지금 응해서 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한데 그걸 예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예를 들어서 빨리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간의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도 그것도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특히나 내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이해도 계속 틀리는 것은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이해가 되고 특히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의 범위를 더 넓혀가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수가 작성했던, 강사가 작성했던 답안을 보고 눈으로만 익힌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직접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새로운 또 장표에다가 새롭게 작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의 유형과 또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도 결국은 예상되는 문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시적인 것들 또 특히나 근래 이슈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접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반복 수다를 통해서 이 반복 단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7월 초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단계에 한 2, 3주를 남겨놓고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책임근제 과목에 있어서의 계산하는 것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 남겨놓고 다시 한번 서치를 하지 않고 그냥 6월 달에 정리된 걸로만 마무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는 또 답을 다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주에 남겨놨을 때는 한 번씩은 꼭 이 감각적인 것을 또 실수라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단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달 남겨놓고서는 나온다 시리즈 작년에 제가 약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예시적인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답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면 합격에 이르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점자는 결국은 이 시험 자체를 2,000명 되는 사람의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3분 이내에 채점을 한다는 얘기는 키워드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안 설정을 얼마큼 정확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고 또 보는 시각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는 거의 평균적으로 나와서 저는 서술형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확도 내지 신빙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했던 이 정답과 기준을 통해서 채점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평가의 수준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가독성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넘버링을 하거나 아니면 특징적인 두 가지라고 제가 여기도 표현을 했죠. 앞에다 결론을 내버리고 이런 소제목들에 있어서의 이제 필요한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적시했을 때 많은 분량이 아니라 진짜 답안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훈련을 하고 답안에 작성을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계산 결과는 내가 그 과정, 산출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식을 산입해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제가 체크하라는 얘기를 무수히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정해져 있는 식에 의해서 작성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준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바라기는 이 실전 책임 근제 이 점수는 최종적으로 60점에서 최고 78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이 합격을 하면서 78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합격이라는 여러분들 목표에 달아드리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동차 합격을 통해서 한 방에 합격하려고도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시간 열공 모드를 통해서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합격했을 때 공부가 제일 쉬웠다. 공부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제일 쉬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합격의 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합격 모의고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 해 한 해를 잘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본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T를 마치고 제가 1회차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